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는 성공 투자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여러분들 제가 예측한 대로 움직여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들은 돈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잘 체크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ES는 이제 마무리된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오늘 제주 반도체 같은 것들도 이제 매물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CS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 또 혹은 선반영된 것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적어도 한 1주, 2주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리긴 했지만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부터 슬슬 우리가 평단 조절, 비중 관리 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또 준비를 또 해 나가야지만 또 좋은 또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보고 있는 공략주, 그리고 또 어떤 분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진행을 하면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돈의 흐름은 우리가 체크해 가야지 파도 타기를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가 첫 번째 멘트는 반도체는 이제 좀 됐고요. 다른 거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선반영에서 많이 오른 것들, CES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들,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같은 날은 차익물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죠. 반도체 대장주 투톱이 조정을 받게 되면 그동안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것들은 당연히 같이 조정을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할 거냐? 그러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많이 받을 거냐?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보면 살짝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선반영했으니까 올라간 거 일부를 또 토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고 성장한 그 구간이 있어요. 한 14%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만큼은 조금 오버슈팅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해소해 나가려고 그러면 약간의 기간 조정을 주어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럼 그 기간 조정 안에 발생이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박스권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박스권 하단 쪽에선 우리는 또 매수를 또 해주면서 공략을 해줄 수 있는 스윙 롱샷 거래를 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전체적으로 이쪽 라인에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 윗단에서 예를 들면 지수를 더 추가로 끌어올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들이죠. 물론 또 금요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고점 플레이에서 막 고점 달리고 있는 것 추격 매수하는 행위들 자체는 상당히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지수가 눌리는 과정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차익물이 나오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차익물이 나오는 것들이지 눌림이 있는 것들에서 많이 나올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공매도라든지 여러 가지 다 상황들은 다 그런 현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적당한 포인트에 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적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 채널을 자주 보시다 보면 지금 제가 첫 장표로 이걸 항상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플레이해 나가는 전체적인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들 항상 인지해 주시면서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숲을 보지 못하면 이게 종목별로 또 보는 관점도 많은 연습들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은 큰 흐름을 항상 체크하고 가야 되는 것 중요하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크게 조정을 받을 상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들은 맞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상당히 상승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차익물이 넘어오면서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최근에 가장 조정을 많이 받은 업종이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조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몸이 묵직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두면서 적당하게 우리가 평단 관리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들어오는 또 길목 지키기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수익 실현 의견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때 말씀드렸고, 아마 장중에서 하셨으면 최고 맥스 40%까지 가셨을 거예요. 저희 기준가 기준으로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실현 잘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적정한 구간에서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 기관, 투신들의 매매 형태를 보니까 차익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에서 안내드리는 내용들이 상당히 또 어떨 땐 의미가 상당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음봉이 장대 음봉이 좀 뜨잖아요. 마이너스 4%면 좀 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난 이틀 동안 급등한 게 있어. 1월 2일 날, 1월 5일 날 올라간 분이 한 15%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만큼은 조금 털어내는 부분이 나타나야지만 다시 또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구간은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알겠어요. 11만 8천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체크하는 부분을 가져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하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바로 여기서부터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나 금액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11만 8천 원 이하로 내려가는 구간이 생긴다. 그럼 거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또 재공략하는 포인트. 시간적으로는 제가 추가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어제 공시가 떠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 정도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재미나게 수익을 냈다 해서 프리마켓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오늘입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6년 들어서 7번째 수익 실현 의견까지 드렸고요. 1월도 당연히 7번째 됐겠죠. 자, 이 숫자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들인데 일단 우리가 이 7번째까지 오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뭐 한 거야? 반도체 관련으로 수익을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젠 다른 것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이런 달 같은 경우는 정말 분위기 잘 타고 가야 돼요. 그걸 거꾸로 타게 되면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런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잘 이야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종목, 그리고 또 몇 분들께서 또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LNF.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이 봐주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다 해결을 했어요. 뭐 어쨌든 뭐 유증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뭐 어쨌든, 그죠? 손실 처분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나서 올해는 흑자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장 핵심은 전 이런 것 같아요. 테슬라랑 관련된 부분에서 원통형 배터리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소재 공급하는 것들, 이 내용이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저는 선반영했다고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께 생각하는 이거 다 우리가 체크해 봤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2차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개선되는 것들, 요거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거래해야지 혹시라도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한다 하더라도 다 향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수익화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좀 수급이 들어오는데 그건 제가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당장 급하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매수하는 포인트는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기 생각해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숫자가 개선되는 모습을 지난해 대비해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보면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은 어떻게 돼요? 흑자 전환 이슈가 있으니까 주가가 먼저 선반영해서 쭉 치고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선반영했던 내용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는 높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나타난 그 고점 있잖아요. 그 고점을 갖다가 우리가 맥스로 보고 계산을 해주는 거죠. 글쎄요, 밸류에이션으로 계산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평균 밸류에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보다는 현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쪽에도 한 방점을 좀 찍고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래해 나가는 방향인데, 그것이 훨씬 더 손쉽고요. 머리도 덜 아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물론 저 PER, 글쎄요.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는 구간이 있으면 그것들은 봐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뭐,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밸류를 봐야 되냐, 이런 개념으로 좀 보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어디까지 인지해 주는구나, 금액은 어디까지 체크해 주는구나, 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4쿼터 나오는 영업이익 수준이, 그죠? 대체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막 상승해 간다기보다는 뭐라 한다? 그렇게 박스권으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낼 거라서 상당히 높습니다. 조금은 우상향이 되겠죠. 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연속해서 분기별로 흑자를 내가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3쿼터에 상당히 더 실적이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그림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높이 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미래에셋증권이나 이런 곳에선 목표가가 막 18만 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볼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뭐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이야기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요 구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플레이하는 것이 가장 뭐하다?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세이프하고 플레이하기가 좋은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흑자 전환 나타나면서 크게 상승했던 거 보여준 게 하나가 있죠. 13만 원은 넘기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좀 내려왔는데 처음 또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 들어오긴 했어요. 첫 번째 양봉 구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양봉도 다 뜨긴 했는데 여기서는 말입니다.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올라와서 좀 눌리고 다시 눌리겠죠. 그래서 테슬라랑 관련된 부분에서 사이버 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뭡니까? 예, 들어오는 그 구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구간은 자, 120이라고요? 221, 요 사이 구간 있지 않겠습니까? 요 구간. 제가 보는 구간은 뭐 9만 원부터 우리가 공략을 해주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간다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 눌리는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공략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양봉이라고 그래서 서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은 대체적으로 다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멘텀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지. 그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아무리 미국발이라 하더라도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성수기가 어디겠어? 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가이던스 상으로 보면 일단 1쿼터 실적부터가 조금씩 반영이 되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올해 최고점은 여기로 보고 가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넘어가는 건 우리 거래하지 말자고 힘들어.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더 나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 회원분들 중에서 어떤 대구에 계신 분이겠죠.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또 스트레스 받고 계시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라인까지 볼 수 있는 내용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보유하신 거 가끔가다 이렇게 만나 뵙고 오프라인에서 만나 뵈면 그런 이야기를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뭐 알겠습니다. 자, 그건 뭐 그러려니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유중 관계로 다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발행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일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느 시장에서는 인지를 다 하고선 주가가 충분히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바닥을 형성한 구간이 어디냐라고 보면 뻔히 정해져 있는 구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체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가 요중일자를 정한 날짜도 왜 1월 7일일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플레이를 좀 해보겠다.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좀 유증 발표가 난 구간이 여기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 구간부터 어떻게 쭉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내일 정도면 다시 음봉 뜰 거예요. 왜냐하면 신주가 발행되는 것이 거의 2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주가가 쭉 떨어지는 것이 맞겠죠. 자, 거기서 자리를 잡는 구간이 있으면 여기서는 매수 공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종목이 시가총액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정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대형주보다는 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 할 생각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부터 모니터링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점을 좀 체크해 주시면서 여러분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포인트 시점은 금요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조하셔서 당연히 여러분들 케어맨 클럽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초병 보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오늘 오르던 내리던 별로 신경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서 보고 있는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글쎄요, 요 윗단으로 올라가는 건 추격 매수하지 않을 거고요. 아래쪽으로 들어올 때만 비중 확대 준비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5,700원이니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보면 한 8만원 쪽, 120일 이동평균선 라인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생기면 비중 확대이고 그 윗단에서 노는 것,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무던하게 그냥 바로 그냥 플레이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화 엔진 이것도 오늘 프리마켓에서 편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오늘 조금 좀 빠지네요. 그죠? 괜찮습니다. 이게 빠진 거라기보다는 뭐 당일치 움직이는 것들은 그렇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아왔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여기서 또 이거 수익도 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렇죠. 물론 HD 현대 마린 엔진도 우리가 한 달 전에 수익을 또 12월 달에 수익을 또 만들어냈던 것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층은 형성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도 그렇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그렇고요. 조선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여러분 목표치 초과해서 수주 달성한 것들은 알고 계십니까? 자, 그럼 당연히 그것들에 대해서 뭐 합니까? 예, 당연히 엔진도 당연히 공급이 들어가겠죠. 지난해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은 괜찮은 건 분명히 맞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가의 훼손사유라기보다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쏠림이 모이는 거잖아요. 여기가 수렴이 떨어지는 자리 어딘가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분석이 돼서 이제 초병 보내놓고 여러분들과 같이 플레이해 나가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들 12월 초에 우리가 이 종목을 수익을 냈었잖아. 하나 엔진도 수익 내고 HD 현대 마린 엔진도 뭐 수익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두 개 넣었다가 먼저 올라가는 거 빼고 다시 나머지 거 드리블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이상 뭐 포트폴리오 늘만한 내용들은 이제 다 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카본을 마지막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 우리 여기서 수익을 또 괜찮게 냈습니다. 이게 다 12월 달에 우리가 수익 냈던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조정이 들어와서 아니 여기서 왜 쫄아야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물의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LNG 관련된 본행제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국카본이 전반기의 실적이 좋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동성 파인텍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를 또 공략 포인트로 잡아서 아래쪽에 내려오면 220일 라인까지 충분히 우리가 평단 조절하고 잡아주면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가격이 싸졌다라고 생각하면 다 매수가 들어오는 타임에 들어와요. 저도 이거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몇 번째 방송을 하는 겁니까? 모니터링 하는 동안 지금 세 번째 방송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요거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양봉 들어왔으니까 초병 보내주고, 한 번 더 체크해보는 과정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가시는 거, 이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흐름을 잘 타고 가면 됩니다. 제가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움직임이 언제 온다고 그랬어요. 실적 발표 나올 때 그때쯤부터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실적주예요. 개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조선업은 좀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LG 노텍에 관련된 부분이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이거 보유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는 대답을 아주 심플하게 드렸습니다. 네가티브. 예, 발음이 별로 좋지 않을 텐데 생각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가이던스가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LG 노텍이 내는 가이던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자, 4쿼터의 피크예요. 그러니까 피크 찍고 그다음 냅다 내리꽂아요. 뭘로요? 예, 영업이익 그냥 냅다 내리꽂는 거고, 심지어는 매출도 빠져버려요. 그 매출과 영업이 동시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요. 엄청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도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다른 분들도 계시겠죠?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보면 동종목은 이 부분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최근에 주가 왜 올랐냐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2쿼터부터 3쿼터, 4쿼터 오른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왔지. 자, 그러면 이제는 쉴 때가 됐다. 이렇게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데이터, 숫자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쪽이 훨씬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제가 만약에 이 데이터를 봤다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투자할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느냐고요? 절반은 토해놓겠지. 100% 정도, 100%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 구간 안에서 절반은 토해내는 구간이 나타날 건데 굳이 이걸 들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에서 좋은 거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동종목을 보유하신 분이 계시고 질문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이 정도 드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나치게 예를 들면 뭐 멋있는 그림 그려가면서 로봇 테마 집어넣어 가면서 설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예, 그것들은 향후에 또 나타나서 실적이 잡히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보시면 좋은 거라 생각이 들고요.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이벤트 생긴 거 여기 다 해쳐 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100% 토해내요. 그거는 명확한 거고요. 나머지 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큰 도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큐어 녀석 케어맨 클럽에 대해서 많은 관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